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무안 지역 대표 특산물 중 하나가 바로 낙지인데요. 하지만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면서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에서 40년 넘게 낙지를 잡아온 함영래 씨.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구당 한 300점 내지 한 400점 잡는데 작년에는 한 150점, 한 절반 이상 떨어져요. 무안 낙지 생산량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한 접당 20마리 기준 30만 접이었던 어획량은 2018년 15만 접으로 반토막 나더니 지난해엔 8만 8천여 접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06년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낙지 어업에 종사하는 무안의 28개 어촌계 398어가가 생계를 걱정할 처지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무안 해역에 낙지 목장 10곳을 조성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낙지 생산량에 영향을 준 탓입니다.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어미 낙지가 산란에 지장을 받고 한여름 낙지 치어가 쉽게 폐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안군은 대책을 강구하면서 무분별한 남획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탄도만 4개소 200헥타를 낙지 보호 수명 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금년에 탄도만 일원에 낙지 목장 2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을 제어하기는 어려워 어민들의 고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1차 산업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이 둔화되면서 완도에서 생산되는 광어의 판로가 대부분 막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격 하락에 해외 수출까지 막히면서 어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에서 20년째 광어 양식을 하고 있는 이동흠 씨. 수천 마리가 넘는 광어를 키우고 있지만 근심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광어 판매도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베트남 등 해외 수출길도 막히면서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하가 돼야 자급 회전이 되면서 인건비라든가 생사료비, 전기료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낼 텐데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4, 5월 달에 저희 산란기이기 때문에 다량의 폐사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사가 오기 전에 출하도 좀 해야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고. 광어 출하 가격은 1.5kg에 15,000여 원이었지만 최근 1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월 초 100톤이던 수출량이 3월도 되기 전 20톤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도 광어 생산자 협회는 정부 차원의 광어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출하가 되면서 회전이 돼야 저희들이 숨을 쉬면서 운영이 되는데 전혀 출하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 또는 군에 또는 도에 또는 해양수산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완도 생산량의 10% 정도라도 수매를 좀 해주십사. 완도 지역 160개 어가에서 해마다 11,000여 톤의 광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1차 산업의 생계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어느덧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전남 진도에서는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채소, 봄동 수확이 한창인데요. 겨우내 시린 바람을 견뎌서인지 더 달콤하고 식감도 우수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봄동 캐는 현장에 고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탈진 들녘이 온통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봄의 길목에서 처음 만나는 채소 봄동입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과 고소한 맛이 좋아 겨우내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이거 갖고 가서 딱 돼가지고 삼겹살 딱 하다가 넣고 이놈 갖고 삼겹살 하면 얼마나 맛있지. 우리 진도 봄동. 시린 겨울바람을 견디고 자란 봄동은 일반 배추와 달리 잎이 옆으로 퍼져 이른바 떡배추로 불립니다. 일반 배추보다 약간 두껍지만 줄기와 잎이 부드러워 쌈채소로 활용해도 좋고 겉절이나 국거리 채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늦가을 씨를 뿌려 이른 봄에 수확하는 봄동은 전남의 경우 진도와 완도, 해남이 주산지. 한 상자당 가격도 적당한 데다 판로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농한기를 견딜 수 있는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우리가 키운 거니까 우리 체질에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도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저희가 늦게까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함량이 높아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봄동. 최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에 전해지면서 희망의 전령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자체마다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한 지자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초의회가 추가 경전 예산안 편성을 두고 심의를 총선 다음으로 미루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부터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을 비롯해 소하청과 용수로, 배수로 정비, 마을 앞길 포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장흥군. 하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당초 열리기로 했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장흥군은 87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하고 최근 군의회와 심의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의회는 추경 예산안 처리를 총선 이후인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고 장흥군에 통보했습니다. 임시회 일정도 당초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서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기존 예산 집행률이 낮다면서 정부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뒤 처리하자는 겁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고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급한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급하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해드렸습니다. 활용하도록 해드렸고 또 국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용을 승인해 드릴 테니까 사용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도 다 이렇게 통보를 해드렸어요. 이에 대해 장흥군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내 15개 시군이 3월 중 추경 예산 편성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추경과는 무관하게 자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또한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 사업은 물론 영농철 이전에 마쳐야 하는 농배수로 사업과 경기부양 재정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봉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예산들, 그런 현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도 이번에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예산을 좀 확장적으로 다른 때보다 한 200억 내지 250억 정도 더 많게 편성을 했어요. 그거는 가용전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모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과 방역, 지역경제 전 분야에서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와 별개로 마스크 양보와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까지 세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모읍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모두 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순천시 소속 전체 공무원들이 보건용 마스크를 시민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하면서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순천시 소속 공무원은 2천여 명,
하루에 2천여 개가량의 면 마스크를 시민에게 양보하는 셈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건강한 성인이라면 면 마스크만으로도 호흡기 안전에 충분하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적극 동참하게 됐습니다.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공직자들이 면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시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입을 조금이라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이 취소되고 입학식도 연기되면서 지역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꽃 사주기 운동을 추진한 겁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지난해 9송이 기준 2,000원 선에 거래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900원까지 떨어진 상황. 광양시 공무원들은 매주 200만 원가량의 꽃을 구입해 사무실과 집을 꽃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꽃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관내 화훼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화훼 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더불어 사무실 환경 개선으로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수시는 시청사 내부에서 매일 운영하던 식당을 일주일에 3번만 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식당들이 매출 감소 피해를 겪고 있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사 주변 식당은 물론이고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음식점까지 골목 상권 살리기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소상공인 내지는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조금 돕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무원들. 시민 안전사수와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완도군이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여성단체협의회와 해양치유 남성중찬당 등 50여 명과 함께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는 필터 9개와 함께 포장해 저소득층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완도군은 면 마스크 9,000개를 제작 구입해 보건의료원에 전달하고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이어 4월과 5월 전남 지역 봄축제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올해 4월과 5월 예정된 축제는 모두 39개입니다. 이 가운데 19개가 취소되거나 가을로 연기됐습니다. 4월 축제의 경우 20개 중 15개가 취소하거나 연기됐으며 남은 축제들도 축소나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 축제도 19개 중 4개가 취소됐고 다른 축제들은 4월 상황을 지켜보고 실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 학교 신학기 개학일을 4월 6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학교 개학일은 원래 3월 2일이지만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하면서 5주일 미뤄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일정 연기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개학 연기 4에서 5주 차에 휴업하는 일수인 열흘을 법정 수업 일수에서 감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줄어드는 수업 일수에 비례해 수업 시수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헌혈과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 임직원들은 19일부터 이틀 동안 혈액난 해소를 위한 헌혈에 동참하고 지역 어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사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직원 2,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구 경북 지역민을 위한 임직원 만원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금액은 대구와 경북 지역 소상공인 대상 구매 활동과 의료진 식사, 필요 물품 구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대구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대구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빛고을 전남대병원과 순천의료원에 매실청 2,700개와 기정떡 2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에게 1,300만 원 상당의 매실청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낙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죠. 무안군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고령화와 상권 악화 등으로 무안 지역 원도심은 침체된 지 오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무안군이 도시재생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자원인 낙지를 테마로 한 꿈틀꿈틀 생동하는 행복 무안이라는 비전으로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인 무안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 중심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연을 재료로 삼아 관광은 물론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지역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려 일자리도 늘리고 인구 유입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안군은 특히 주민들과 손잡고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설치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토대로 활성화 계획을 세워 실행할 예정입니다. 또 마을기업 창업과 운영은 물론 주민 참여 사업 발굴 등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 이번에는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이 어떤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7개월 만에 전국생활문화축제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는 9월쯤 전국 단위 관광객 만여 명이 국가정원을 찾아 순천형 생활문화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사업비만 1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내실 있는 행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오는 9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 지역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7회째 치러지는 전국 생활문화축제는 지역 권역 특유의 생활문화를 엿보고 체험하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울 지역 중심으로만 열렸는데 영호남권 통틀어 처음으로 순천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한 600여 개의 생활문화 동호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시민들의 욕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2차에 저희가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어제 또 실무팀이 가서 세부적인 내용도 논의하고. 순천형 생활문화축제는 생태문화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과 순천만 갈대밭 등 수려한 생태자연이 순천형 생활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개막식은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는 초대형 관광술래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꾸며지고 세부 행사는 순천 지역 600여 개 생활문화 동호인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작품과 영상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국 단위 축제인 만큼 만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순천을 찾아 지역 경제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만의 가을 낙조, 아름다운 순천만의 습지, 더불어서 가을에 우리 국가정원에 피는 국화꽃하고 많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새로운 문화의 강소도시인 순천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25일부터 4일 동안 순천 전 지역에서 열리는 2020 전국 생활문화축제.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에 이어 순천시가 우리나라 생활문화의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진군이 지역 관광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고려역사 문화테마관광 프로젝트가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강진읍과 도안면, 대구면 일대에 유물발굴 체험 프로그램과 식도락 체험 콘텐츠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이 사회단체 보조금 특정 감사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올해부터 군비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특정 감사를 3차례에 걸쳐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감사 기준은 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와 전용 체크카드 사용 여부, 집행 절차 준수 여부와 세금 자료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1차 조사 결과 행정조치 25건과 재정조치 6건,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1개 단체는 올해 운영비가 감액됐습니다. 완도군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공동 개발하고 해양수산 연구시설과 장비 공동 이용, 기술과 정보 고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바다숲 조성과 수산종자 방류, 인공어촌 조성 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과 연구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에 직업교육 사업을 지원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순천 전자고와 목포 공고 등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15곳을 선정해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진로 체험과 학부모 교육,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취업 마인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조선이 해외 선사에서 유조선 한 척을 수주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홍콩 선사인 발레스팀십과 11만 5천 톤 규모의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한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박 수주 금액은 5,2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으며 내년 8월에 선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은 올해 15명의 사업자를 선정해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사업 완료 후 대출 실행 심사를 통해 수협에서 융자금 실행이 가능합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양식 품종에 대한 품질 향상과 수산 양식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해 어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G엘로비전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대학교 나온 애들은 취업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취업이. 그러니까는 뭐 우리 목포 지역에도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이고 이렇게 안 올라가고 여기서도 많이 취업도 되고 하면은 더 좋을 건데 우리 목포 같은 경우도 자꾸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직장, 응?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아져야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부채 좀 이렇게 경감시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상가들이 다 있잖아요. 자영업,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가게 문을 한 달 이상 지금 문을 못 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채 나가는 그 이자도 먹고 사는데도 힘들고 제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저리로 한 10년 상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평소에 그냥 초심대로 그냥 뭐 욕심도 있겠지만 국민 먼저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창의적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참사람 전문 직업인 양성. 바로 순천제일대학교가 주관하는 인재상입니다. 어느덧 개교 41주년을 맞은 순천제일대학교가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순천제일대학교 안효승 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안효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또 많이 바쁘실 텐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순천제일대학교 어떤 대학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여수, 순천, 광양권 중에서 순천이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순천제일대학교는 이제 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이면은 이제 개교 41주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나이 40이면은 사람 경우는 이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헤쳐나간다고 그랬는데 저희 대학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40주년이라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마 체육관에서 4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학술 엑스포라든가 또는 이어가지고 동문 CEO를 대상으로 한 동문의 밤 행사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대학은 한 40년 동안 한 4만 명 이상 배출을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이 졸업생분들이 기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있어서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간호학과도 이제 4년제로 확장이 됐고 총 한 21개 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2,000명 이상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순천제일대학교 하면 또 일단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제일입니다. 좀 자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학생과 교직원이 좀 주체가 된 봉사단들이 좀 유명하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봉사단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대학교에서는 이제 지난 2000년에 그 사회봉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학교 내.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 지역,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자원봉사대 대축제라고 1년에 한 번씩 학생, 교직원 한 150여 명이 순천시에 이제 도사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사동 일대에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데 가령 이제 담장이나 대문 페인트 칠이라든가 전기 또는 가스 이런 거 안전 점검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저희가 피부 마사지라든가 어떤 안마 등 이런 그 보건 관계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여러 매스컴에도 이제 소개가 된 바도 있고 또 이게 국내에서만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월 달에는 저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참가했습니다만은 학생 한 19명을 선발해가지고 단장하고 직원 2명, 3명이 이제 인솔을 해서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남쪽에 한 버스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숙가붐이라는 조그마한 오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한 14일간, 그러니까 1월 6일부터 19일간 그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240명 되거든요. 한 학년에 한 40명 정도 해가지고 이거 6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한글 동요반 또는 태권도반 또는 종이접기반 또 과학반 이러한 그 6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반이 한 3명 정도로 학생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교육봉사할 때 한 학년씩 맡아가지고 그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은 한 6일이면은 한 반이 같은 반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40명을 다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말 동에 아기상어라고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날 배워가지고 우리말로 노래를 부른다거나 또는 종이접기로 왕관을 했는데 이걸 이어가지고 왕관처럼 만들어서 쓰고 다니거나
또 태권도 품새를 이제 배우는데 그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거나 이런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뭐 이왕 봉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원봉사단 얘기를 하나만 더 했으면 하는데요. 일단 보니까 이 여러 자원봉사단 중에서도 전국에서 또 명성이 자자한 또 자원봉사단이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예, 그 저희 대학에 이제 그 안전봉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봉사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게 9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21년 됐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경험 축적이라든가 또 담당하신 교수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해마다 신입생이 오면은 충원하고 또 재학생도 함께 하면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한테 주는 그 대통령상이죠. 대한민국 인재상을 한 4번 받은 바 있고 지난 2018년도에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촌 나눔 그 봉사 활동의 그 대상 대통령상을 그 봉사대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전공 직무 지식이라든가 인성 이 면에서 보면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안전 지식 배운 거를 실천도 하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농촌이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이 봉사 활동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인성 교육하고 연결이 되더구만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러한 그 봉사 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뭐 지금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 뭐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말 그대로 순천제일대학교가 추구하는 이런 인재상을 만드는 또 비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조금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 또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은 뭐 순천 지역도 사실은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학교들도 개강을 좀 연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제일대는 지금 어떤가요? 예,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아주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교육부 측에서도 각 전문대학 포함해가지고 대학에 최소한 2주간 개강을 연기를 좀 해달라는 권유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원학은 3월 2일 날 개강을 했어야 됐는데 2주 늦춰가지고 이제 3월 16일 날 이제 개강 예정입니다. 또한 그 방역이 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이제 대형 방역 장비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3월 초부터 본부라든가 각 건물 이제 소독을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사회 맞춤형 그 산학 전문 선도 전문 대학 사업이라는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띄워서 그 건물이라든가 그 학교 내 그 방역을 실시를 지난 수요일 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16일 날 개강을 하더라도 이 비대면 강의 수업이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실시 예정입니다. 뭐냐면은 카페 학과별로 이제 카페가 이제 형성돼 있는데 이 카페에 교수님이 그 수업 내용을 이제 그 로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 온라인 이제 교육, 온라인 수강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온라인 강의를 이제 받고 나면은 일종의 사후에 그 레포트 제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평가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이제 그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가 있습니다. K무기라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그 Gseek라는 뭐 그런 그 온라인 교양 강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학생들한테 연결시켜줘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수강을 하게 하고요.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거는 이제 개강 전이라도 각 학과 교수님들이 신입생 또 재학생들하고 전화나 그룹 단체방 등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 개개인에 대한 그 면담 또는 접촉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라남도 최초로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에도 좀 선정이 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청년 취업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전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증가는 하고 있지만은 이 노년층에 비하면은 청년 취업률이 조금 증가 속도가 좀 아주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대학이 이제 지난 2018년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추진한 사업에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일자리 센터를 유치를 해가지고 이 가령 그 원하는 청년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이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그 대학 일자리 센터를 방문을 하면은 원스톱으로 그 진로 탐색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1년 단위 사업입니다만은 지난 2월에 그 다시 그 노동부 연차 평가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2022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성과를 보면은요, 양적인 측면에서는 졸업생 취업률이 한 62.9%에서 한 68%로 올랐습니다. 또한 그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은 가령 대기업 취업률, 가령 광역만권의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또는 그 진로 지도 취창업 지원 만족도가 이제 한 91%에서 한 94%로 그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학생, 졸업생, 이 지역 청년, 지역사회에 대해서 대학이 커다란 기여를 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뭐 이 취업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사실 또 이렇게 또 선도적으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에 그 고등직업 교육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뭐 기관평가 인증 심사도 또 통과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심사인가요? 예, 이 기관평가 인증 심사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네. 이 평가에 통과해야지만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대학 전문 대학 그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링크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런 자격을 받든가 또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은 이 심사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성이 있고요. 근데 저희 대학은 1주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19년에 이제 2주기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0년까지 인증 자격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받게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대학이 1년에 받는 재정 지원 사업이 거의 한 50억 원 규모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이죠. 네, 뭐 지금 보니까 뭐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도 선정되셨고 또 이후에 또 저희 기관평가 인증 심사에서도 또 통과되시면서 또 예산 확보도 되시고 사실 학생들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학은 참 튼튼하구나, 준비가 잘 돼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순천제일대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향후 계획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 앞으로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 상당히 그 여러 가지가 상황이 가령 뭐 대학 입학생이 줄어든다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대학 나름으로는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금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성과 관리가 아주 그 중요한 그 핵심 기본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 그 몇 년 전에 만든 발전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는 그 하이브리드 교육 과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혁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학기제와 텀제를 이제 융합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통 이제 대학 다니면 1학기, 2학기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특히 공업 계열 분야에서는
1학기를 1텀, 2텀 절반씩 나눠가지고요. 또 2학기는 3텀, 4텀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교과 과정입니다. 근데 이러한 게 상당히 이제 효과를 이제 발휘를 했는데요. 그런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방정식은 잘하고 미적분은 못하는데 수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분야만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배울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마 그 이해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가지고 저희는 그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이제 교육 혁신 목표를 새로 정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를 하게 되겠고요. 또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규 교육 과정을 한 축으로 하고 그래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거죠. 또 다른 축으로는 평생교육기관,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해가지고 또 다른 축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계획하시는 것들이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순천제일대학교가 추구하는 참 인재상을 만들기 위한 단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텀 사실 이제 농구 게임을 하면 이제 쿼터처럼 다분할한 건데 굉장히 좀 신선합니다. 되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더 채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 그래도 참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들도 있으니 우리 믿고 함께 행복한 미래 만들어 가자고 한번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제일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 지난 방학 중에 저희 대학은 도서관 1층에 그 커피 전문점을 겸한 잡카페를 새로 열었습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잡카페에 여러분이 방문해 주셨으면 이제 싶고요. 두 번째는 건물 중에 하나인 성신관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또 각 그 건물별로 첨단 창의 융합 강의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설치한 강의실이죠. 또 구비를 해가지고 더욱 개선된 교육 환경을 이제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당국하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신입생 여러분과 재학생 여러분이 다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은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학습권을 보호해드리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모색 중입니다. 또한 그 16일부터는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등교하지 않고 하는 그 비대면 수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들 지도하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나 또 기타 다양한 지원과 우리 대학 자체 투자를 통해서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이 잘 되는 강한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역 중심 미디어인 LG 헬로 비전 목포 호남 방송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학을 소개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많은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는 순천제일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노력해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대학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